자, 지금 이번 그 사실상의 쿠데타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오히려 또 전혀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모습을 봤을 때는 자진 사퇴는 있을 수 없다. 결국은 탄핵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어느 분이 먼저?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직을 면하게 하는 건 탄핵을 통한 방식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뭐 보여온 태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리라고는 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핵을 강력하게 시도해서 점점 실제로 이제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그러니까 여당의 일부가 합류를 해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지는 상황이 가게 되면 아마 윤 대통령도 이 자진 사퇴라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지는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박근혜, 그러니까 탄핵과의 차이점이 떠올라서 그런 건데요. 박근혜 탄핵만 하더라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는 보겠다. 지켜보고 뭐 한번 다퉈보고 끝까지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여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뭐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버텼던 건데, 사실 이 사안은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한 이 사안은 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이 자체로 탄핵 사유를 충분히 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뭐 어느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아마도 기각 의견 내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뻔히 내다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스스로 아마 자진 사퇴의 방식 또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끌어내릴 수 있다라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혐의 내용이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었는데 오늘 발의된 그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네. 딱 한 가지만 냈더라고요, 야당들이. 이번 계엄 선포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과정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기도 하고 간결하기도 네. 하고 또 이 자체가 너무 증거도 뚜렷하니까. 명확하고, 예. 그렇군요. 어떻게든 좀 빨리 하여튼 좀 결정되는, 정리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탄핵으로 그 탄핵 트랙의 어떤 속도를 좀 높이자면은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야당만으로는 어쨌든 8석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데 있어서 8석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들을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여당 안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뭐 탄핵까지는 아니다, 이런 또 여전히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의원들도 있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자체를 위해서도, 넓게 보면 우리 보수 진영의 보수 정당의 어떤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사안을 감싸고, 지금 뭐 누가 봐도 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네. 이럴 때 탄핵을 극구 반대하고 그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 왜 그런 걸 판단을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 이번 기회에 적어도 어떤 합리적인 보수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합리적 보수라고도 많이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상식에 기반한 그런 정당으로 오히려 거듭나는 좀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떤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 탈당 요구, 그렇죠.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리고 김영현 장관 처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말 남의 다리 같지 않습니다. 내각 총사퇴는 뭐 이미 표명을 한 거고,
탈당 요구 지금 사실 대통령이 탈당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마치 특검을 하자고 할 때 특감하자는 얘기처럼 그런 수준의 붕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 탈당 요구 자체에 대해서도 네. 국민의힘 오늘 뭐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했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친윤들일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거의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망상 네. 그걸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약간 좀 암울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켜보면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 이번에 보면 한동훈 체포조도 가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식 의장 동시에 한동훈 네. 여당 대표인데, 네. 네, 여당 대표인데 이걸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라면, 집행이 됐다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디 뭐 방첩사나 이런 데 끌려가서 구금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렇죠.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건데, 네.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한동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의 어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이탈, 그 찬성으로의 그 돌아서는 행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은 좀 마련된 것 아닌가. 그런 희망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죠. 계엄 선포된 직후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네. 예,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좀 본질에서 벗어나는 다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또 아닌가 한동훈으로 싶습니다. 가는 건가요?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 한동훈 자신의 정치 생명을 사실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뭐 결국 이런 그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 민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압력, 그리고 심판 의지가 그 여당을 결국은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그동안은 좀 열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가문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퇴진, 탄핵 집회, 이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될지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들 좀 전망을 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지지율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광장에 엄청난 많은 분노의 인파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다. 네. 그동안 뭐랄까요, 애써 분노를 누르고 있던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생업에 또 바쁜 이런 그것 때문에 광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시민들이 아주 많을 거거든요. 이번 계엄 선포 이 사태가 거기에 저는 분명히 기름을 붓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는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 공교로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처음 지지율이 20%대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10%대를 찍을 때로부터 5%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찍으면서 10%대로 내려온 그렇죠. 뒤에 지금 시점이 거의 딱 한 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 찍었었거든요. 막판에 5% 4%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그 수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뭐 심리적 탄핵을 넘어서서 사실상 탄핵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당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아무리 뭐 간이 작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지표는 이 지지율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뭐 어쨌든 이번 사태로 지지율이 뭐 떨어질 거, 폭락할 거라는 거는 뭐 불문가지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